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면서 반드시 처음에 짚으셔야 하는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은 기업들이 스스로 직접 밝히는 자신들의 투자 리스크를 다룬 정보들이 어디에 어떻게 공개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기업이 직접 올려야 하는 투자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로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분석하는 타자기 미주리타입니다. 현재 최고가를 뚫으며 고공행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너무 올라간 만큼 투자하기에 더욱 망설여지는 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고평가되어 있다면 그것만큼 투자 리스크가 커 보이는 것도 없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주식이 적정 가격인지 수많은 기술적 분석,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업의 잠재 리스크들을 나름대로 측정하고 투자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주님들께서는 기업의 리스크를 분석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시나요? 신문기사 스크랩, 유명 인플루언서의 트윗, 증권사 분석 자료, 유튜브나 유명 포털 카페에서 전문가가 간추려준 정보, 출처와 데이터 신뢰도가 분명하다면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투자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실생활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투자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분석한 테슬라와 미국의 배달업계 기업을 분석한 영상이 그 예이니 시간 되실 때 한번 둘러봐 주세요. 특히 테슬라 영상은 테슬라의 리스크에 대해 기술, 제도적, 그리고 경험적 측면에서 나름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던 영상이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떠한 주식이라도 리스크를 분석한다면 코로나 팬데믹이 메인 이슈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때 기업들이 공시한 실적 발표 어닝콜 요약본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첫 장에 코로나19가 자사에 미친 또는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치명적인 매출, 이익 감소에 대해 미리 하이라이트하고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회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는 거죠. 이는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시됩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은 대부분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실적이며 미국의 팬데믹 상황은 3월 초부터 급하게 진행되고 경제 락다운은 3월 중순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3분기 즉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3분기에 기업이 입었을 손실은 2분기보다 훨씬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고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되는 피해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성장하게 된 기업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로나 사태가 오고 클라우드 산업 분야의 매출이 급등하게 된 대표적인 수혜 기업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시 자료를 예제로 코로나를 제외한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해 보았으니까요. 저와 같이 자료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 마주할 리스크에 대해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직접 공시한 자료들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각 기업마다 운영하는 투자 정보 사이트인데요.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구글에 마이크로소프트 인베스터 릴레이션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IR이라고 치면 바로 기업이 운영하는 자사 투자 정보 사이트 링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IR에는 기업이 직접 올리는 자사 관련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관련 뉴스 및 홍보물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들은 매분기마다 4번 분기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이에 따라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곳에서 분기 발표 후 45일 이내에 10Q라는 문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10Q는 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알아야 하는 투자 정보들을 방대하게 집대성한 분기 문서로서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 앞으로의 계획뿐만 아니라 회사가 겪고 있는 또는 겪게 될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문서는 SEC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 자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64페이지의 분량입니다. 너무 길죠? 유사 문서로는 10K가 있으며 차이점은 분기 문서가 아닌 연말정산 문서로서 회계연도 마무리, 마지막 분기 발표 이후 회사에 따라 60일에서 9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감사가 이루어진 재무제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처럼 10Q는 분기 발표, 즉 어닝콜 이후 45일 이내에 공시가 되니
그 전에 나오는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분석해 놓아야 합니다. Earning Call Slides, Earning Call Transcript, Financial Statement 보도자료들을 숙지하고 이후 10Q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 이것이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증권거래위원회의 법에 따라 직접 공시해야 되는 자신들의 기업에 관한 정보이고 이것만큼 공신력 있고 신뢰도가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영어가 약해서 이런 땡큐 문서를 보는 것이 힘드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요즘 구글 번역기, 네이버 팝하고 정말 일 잘합니다. 저도 급할 때는 영어로 훑어보며 내용을 파악하지만 정말 헷갈리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들,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은 구글 번역까지 거쳐가며 일일이 확인하며 읽어갑니다.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니 처음엔 어렵고 시간이 걸리던 게 숙달되어 가더라고요. 전업 투자자 및 현역 펀드 매니저분들도 분기 실적마다 지겹게 하는 작업이 이런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기업을 분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미국 투자에 관심이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 기본 단계를 거치면서 기업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투자에 임하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10Q가 나온 직후 단계까지 와 있다고 가정하고 처음으로 10Q를 본다는 가정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10Q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분석하고 있는 자사의 리스크 팩터스, 위험 요인들이 10Q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알아보시죠. 10Q 자료에 공시된 리스크 팩터를 보면 기업이 분석하고 있는 잠재 리스크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리스크라고 쓰여 있는 부분들을 다 마킹해 놓으시고요. 컨트롤 F를 눌러 리스크라고 치고 찾으면 보다 찾기 쉽습니다. 47페이지에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sclosure about Market Risk, 48페이지에 Risk Factors, 이것들이 목차에 나와 있는 리스크 관련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47페이지부터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의 주요 내용은 환율 변동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공개한 것인데요. 표에 나온 바와 같이 10%의 환율 하락으로 인해 41억 달러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미국채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부채가 상승하여 약 4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8페이지부터가 메인인데요. 굉장히 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 구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큰 리스크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짚고 있는 상황은 생태계를 구축하고 하드웨어 장비들을 통합하여 플랫폼, 즉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 여기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존, 애플 같은 기업이겠지요. 이 기업들은 개인 컴퓨터, 타블렛 PC, 휴대폰, 게임기, 와치, 웨어러블 와치, 애플 와치, 애플 글라스와 같은 이런 웨어러블 장비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회사, 아마존, 애플, 구글과 같은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잠재적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오픈소스 정책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경쟁 업체들과 차별화되는 전략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한 기술 개발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부는 현재 가장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애저 클라우드 기술을 전세계 1위 선점으로 만들고 싶다는, 실제로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겨냥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기술과 AI 기술력, 오픈소스 기술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입니다. 위와 같은 개발 비용을 계속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한 만큼 언제 다시 되돌아올지는 본인들도 예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많은 합병과 스타트업과의 전략적 제휴들을 맺어왔는데요. 이러한 기업 합병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도 짚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12월 270억 달러의 한국의 자코리아와 같은 기업 링크드인을 인수했고 75억 달러에 인수한 오픈소스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깃허브를 인수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을 인수한 이후 뚜렷한 성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사원 관리 및 비즈니스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술을 통합 유지하는 데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인수한 기업들에 대한 정리가 아직도 안 되고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문맥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타 요인으로 사이버 보안 문제, 고객 데이터 처리 문제, 각종 소송과 법률적 문제 등도 산적해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0Q 문서를 통해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리스크 팩터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세히 읽어보거나 본인이 알고 싶은 분야만이라도 확실히 읽어보고 투자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물론 기업이 공시한 내용만으로 리스크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리 SEC에 필수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내용이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곧이곧대로 쓰진 않고 최대한 방어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뉴스, 정보, 정세와 리소스들을 통해 기업이 숨기고 싶어 하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맞이하게 될 다른 리스크들을 예측해 보아야 하며, 이러한 준비 과정 이후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키우면서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 10Q와 같은 SEC 폼 등 분기 실적 발표 자료가 기업을 분석하는 기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을 바탕으로 우리는 통찰력을 발휘해야 함을 저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 모르셨던 주주님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영상이 조금 어려우셨나요? 기업을 분석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고 정답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보아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기본을 제시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업이 공시하는 자료 이외에 어떠한 다양한 소스로 기업을 분석하고 잠재적 리스크와 성장 동력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